오늘도 새벽 4시 반에 눈이 떠졌다. 알람을 맞춰 놓은 것도 아닌데 몸이 기억하는 시간이란 게 있다. 40년 넘게 그 시간에 일어나 밥을 지었으니까. 이제는 지을 밥도 차려줄 사람도 없는데 몸은 여전히 그 시간에 나를 깨운다. 한동안은 억지로라도 다시 눈을 감았다. 일어나봤자 할 일도 없고 텅 빈 부엌에 서 있으면 갑자기 무릎에 힘이 빠지는 것 같아서. 근데 요즘은 그냥 일어난다. 어차피 잠이 안 오니까. 누워서 천장만 보고 있는 것보다는 차라리 일어나서 뭐라도 하는 게 낫다 싶어서. 남편이 간 지 2년 4개월. 처음에는 날짜를 셌다. 49제까지는 하루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게 지나갔고, 100일까지는 벌써 100일이구나 싶었다. 1년이 되던 날은 아들 내외가 와서 제사를 지냈고, 나는 그 음식을 차리면서 이상하게도 아무 생각이 없었다. 슬픔도 그리움도 아닌 그냥 멍한 상태. 사람들은 시간이 약이라고 했다. 시간이 지나면 나아진다고. 근데 나는 아직도 잘 모르겠다. 나아진 건지 아니면 그냥 무뎌진 건지. 새벽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하는 건 거실 불을 켜는 거다. 예전에는 불을 켜면 남편이 잠에서 깰까봐 조심조심 움직였는데 이제는 그런 거 신경 쓸 필요가 없다. 불을 켜든 텔레비전을 틀든 아무도 뭐라 하지 않는다. 처음에는 그게 자유 같았다. 이제 눈치 안 봐도 되는구나.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알았다. 그게 자유가 아니라 고독이라는 걸. 눈치 볼 사람이 없다는 건 나를 신경 쓰는 사람이 없다는 것과 같은 말이었다. 물을 끓여서 보리차를 우린다. 예전에는 커피를 마셨는데 혼자 살고 나서부터는 카페인이 몸에 안 맞는 것 같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밤에 더 잠이 안 온다. 그래서 보리차로 바꿨다. 따뜻한 보리차를 들고 베란다 창 앞에 서면 아직 어두운 하늘이 보인다. 가끔은 별이 보이고 가끔은 구름 낀 밤하늘이 보인다. 오늘은 별이 몇 개 떠 있었다. 남편은 살아생전에 별 같은 거 한 번도 안 올려다봤다. 늘 땅만 보고 살았다. 돈 걱정, 자식 걱정, 사업 걱정. 하늘 볼 틈이 없었던 거겠지. 나도 마찬가지였고. 아침 6시가 되면 슬슬 동네가 깨어난다. 새벽 운동 나가는 사람들, 출근 준비하는 사람들, 쓰레기 버리러 나오는 사람들. 나도 예전에는 그 시간에 분주했다. 남편 양복 다려놓고 아침밥 차리고 도시락 싸고. 아들 둘이 중학생, 고등학생이던 시절에는 새벽 5시에 일어나도 시간이 모자랐다. 그때는 힘들어서 죽을 것 같았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래도 살아있는 느낌은 있었다. 바쁘다는 건 누군가가 나를 필요로 한다는 뜻이니까. 지금은 아무도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아들들은 각자 제 살림 챙기기 바쁘고 며느리들은 명절 때나 얼굴 비추고 손주들은 할머니보다 핸드폰이 더 좋다. 그래도 원망은 없다. 나도 시어머니한테 그랬으니까. 다 그런 거다. 돌고 도는 거지. 오늘은 경로당에 가는 날이다. 일주일에 3번 월수금에 간다. 거기 가면 나이 비슷한 사람들이 있고 같이 밥도 먹고 화투도 치고 수다도 떤다. 처음에는 안 가려고 했다. 남편 살아있을 때도 경로당 같은데 안 갔으니까. 남편이 싫어했다.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남 얘기나 하고 쓸데없이 시간 낭비하는 거라고. 그래서 나도 그런 줄 알았다. 근데 혼자 되고 나니까
생각이 달라졌다. 쓸데없는 시간이라도 누군가와 함께 보내는 게 얼마나 귀한 건지. 혼자 집에 있으면 하루가 너무 길다. 시계를 보면 아직 11시고 한참 뭘 하다가 다시 보면 11시 10분이다. 시간이 이렇게 안 가는 게 이상할 정도다. 샤워를 하고 옷을 입는다. 요즘은 옷 고르는 것도 귀찮다. 예전에는 어디 나갈 때면 뭘 입을까 고민도 하고 화장도 좀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냥 깨끗하고 편하기만 하면 된다. 어차피 볼 사람도 없고 봐준다 해도 관심 가져줄 사람도 없으니까. 오늘도 베이지색 면바지에 체크무늬 남방을 입었다. 남편이 싫어하던 옷이다. 촌스럽다고. 근데 편하다. 남편 눈치 안 보고 내가 편한 옷을 입을 수 있다는 건 혼자 사는 것에 몇 안 되는 장점 중 하나다. 남편과 나는 23살에 결혼했다. 중매였다. 그때는 다 그랬다. 연애 결혼하는 사람이 드물었고 좋은 조건의 사람 만나서 결혼하는 게 잘 사는 거라고 배웠다. 남편은 조건이 괜찮았다. 대기업 다니고 서울에 작은 아파트가 있었고 형제가 적어서 시집살이가 덜할 거라고 했다. 친정어머니가 좋아했다. 재연아, 저 사람이면 평생 굶지는 않겠다. 어머니 말씀이 맞았다. 굶지는 않았다. 근데 굶지 않는 것과 행복한 것은 다른 문제였다. 결혼하고 처음 몇 년은 그래도 괜찮았다. 신혼이라는 게 다 그런 거 아닌가. 서로 모르니까 조심하고 맞춰보려고 하고. 남편도 처음에는 다정한 편이었다. 퇴근하면 뭐 먹고 싶냐고 물어보기도 하고, 주말에는 같이 시장도 보고. 근데 그게 오래 가지는 않았다. 첫째 아들 낳고 나서부터 달라졌다. 아들이 태어난 게 기쁘긴 했겠지만, 그때부터 남편에게 나는 아내가 아니라 아들 엄마였다. 대화가 줄었다. 나한테 하는 말이라고는 밥 뭐야, 애 씻겼어. 이거 빨아놔 정도. 처음에는 피곤해서 그러려니 했다. 애 키우랴, 돈 벌어오랴, 힘들겠지. 나도 참았다. 다들 그렇게 사는 거라고 시간 지나면 나아지겠지. 근데 나아지지 않았다. 둘째 아들까지 낳고 나니 우리 사이에는 정말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대화도 없고 스킨십도 없고 서로를 향한 관심도 없었다. 남편은 회사에서 돌아오면 밥 먹고 텔레비전 보고 자고. 나는 아이들 돌보고 집안일하고 자고. 같은 집에 사는데 같이 사는 것 같지가 않았다. 가끔 친정엄마한테 전화해서 힘들다고 하소연하면 엄마는 늘 같은 말씀을 하셨다. 다 그래. 참고 살아. 나도 그렇게 살았어. 그래서 나도 참았다. 참는 게 사는 거라고 생각했으니까. 남편은 화를 잘 냈다. 큰 폭력은 아니었다. 때리거나 그런 건 없었다. 근데 말로 사람을 다치게 하는 데는 천재였다. 반찬이 맘에 안 들면 이런 걸 어떻게 먹냐고 했고, 집이 어수선하면 하루 종일 뭐 했냐고 했다.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또 그 소리야. 알았어, 알았어. 하고 넘겼다. 나는 점점 말이 없어졌다. 말해봤자 안 통하니까. 말해봤자 더 기분만 나쁘니까. 그렇게 몇십 년을 살았다. 입을 닫고 감정을 숨기고 참고 또 참으면서. 그렇다고 좋은 기억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 다 같이 놀이공원 간 적이 있다. 그날 남편이 웃었다. 평소에 잘 안 웃는 사람인데 아이들이 회전목마 타는 거 보면서 웃었다.
나도 웃었다. 그런 순간들이 있었다. 아주 가끔 드물게. 그 순간들 때문에 버텼는지도 모른다. 언젠가는 저 사람도 달라지겠지. 언젠가는 나한테도 다정해지겠지. 그런 기대. 근데 그 언젠가는 오지 않았다. 남편은 끝까지 달라지지 않았다. 달라질 필요를 못 느꼈으니까. 내가 다 참아줬으니까. 남편이 아프기 시작한 건 70 넘어서였다. 폐암이었다. 담배를 워낙 많이 피웠으니까 예상 못한 건 아니었다. 진단받고 1년 반 만에 갔다. 마지막 몇 달은 병원에서 보냈다. 나는 매일 병원에 갔다. 밥도 떠먹여주고 몸도 닦아주고 밤새 간호도 했다. 그때 남편이 말했다. 미안하다. 평생 한 번도 안 하던 말을. 나는 울었다. 근데 그게 감동의 눈물이었는지 서러움의 눈물이었는지 잘 모르겠다.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그 말 한마디 하는데 40년이 넘게 걸렸다. 그리고 그 말을 하고 얼마 안 있어 남편은 눈을 감았다. 장례 치르고 사람들 다 돌려보내고 텅 빈 집에 혼자 앉아있던 그 밤이 생각난다. 울어야 하나 싶었다. 근데 눈물이 안 났다. 그냥 멍했다. 이게 뭐지? 이게 끝인가? 40년 넘게 같이 살던 사람이 갑자기 없는데 왜 나는 이렇게 담담하지? 내가 이상한 건가? 나중에 알았다. 그게 슬픔이 없어서가 아니라 슬픔이 너무 커서 한꺼번에 못 느끼는 거라고. 그래서 조금씩 시간 두고 느껴지는 거라고. 그게 맞는 것 같다. 지금도 가끔 갑자기 눈물이 난다. 아무 이유 없이. 뉴스 보다가, 밥 먹다가, 산책하다가 갑자기. 오늘 경로당에 가니 사람이 좀 많았다. 평소보다 왁자지껄했다. 알고 보니 오늘 봉사자들이 온 날이었다. 젊은 사람들이 와서 점심 봉사도 하고 어르신들 말벗도 해주고 건강 체크도 해준다고 했다. 나는 솔직히 이런 거 좀 불편하다. 젊은 사람들이 와서 뭘 해준다고 하면 괜히 신경 쓰이고 어색하다. 그래도 다른 분들은 좋아하셨다. 젊은 사람들 보면 기분이 좋다고, 자식 같다고, 손주 같다고, 점심으로 잡채밥을 해줬다. 맛있었다. 내가 해먹는 것보다 훨씬 맛있었다. 혼자 살면서부터는 밥을 대충 먹게 된다. 어차피 나 혼자 먹는 건데 뭘 거창하게 해. 라면 끓여 먹거나 냉동만두 쪄서 먹거나 그냥 밥에 김치만 올려 먹거나 가끔 아들들이 전화해서 밥 잘 드시냐고 물으면 잘 먹는다고 한다. 걱정시키기 싫으니까. 근데 사실 잘 먹는다고 하기엔 좀 그렇다. 그냥 굶지 않는 정도. 밥 먹고 나서 건강 체크를 해줬다. 혈압 재고, 혈당 재고, 간단한 상담도 했다. 나는 혈압이 조금 높게 나왔다. 봉사자 중에 간호학과 학생인 것 같은 여자애가 있었는데, 어머니, 혈압이 좀 높으시네요. 평소에 짜게 드시는 거 있으세요? 그렇게 물었다. 나는 글쎄, 특별히 짜게 먹진 않는데 했는데, 생각해보니 거짓말이었다. 젓갈도 좋아하고, 찌개도 좋아하고, 김치도 국물까지 먹는 편이다. 남편도 짜게 먹었다. 그래서 나도 자연스럽게 짜게 먹게 된 거다. 근데 뭐, 이 나이에 싱겁게 먹는다고 얼마나 더 산다고. 건강 체크 끝나고 잠깐 쉬고 있는데 봉사자 중 한 명이 내 앞에 와서 앉았다. 남자였다. 나이가 있어 보였다.
다른 봉사자들은 대학생 같은 젊은 애들인데 이 사람은 우리보다는 젊지만 젊다고 하기엔 좀 그랬다. 60 초반 아니면 50 후반 그 정도 되어 보였다. 흰 머리가 조금 섞인 짧은 머리에 검은색 점퍼를 입고 있었다. 얼굴이 선해 보였다. 남편과는 전혀 다른 인상이었다. 남편은 눈매가 날카롭고 입이 꼭 다물어져 있는 인상이었는데 이 사람은 눈가에 주름이 있고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 있었다. 웃는 것 같기도 하고 편안해 보이기도 하고. 어머니 실례해도 될까요? 그 사람이 물었다. 뭔가 싶어서 고개를 끄덕였다. 그 사람이 옆에 앉더니 저도 잠깐 쉬어도 될까요? 서 있으려니까 다리가 아파서요. 그렇게 웃으면서 말했다. 그럼요, 앉으세요. 내가 대답했다. 별거 아닌 대화였다. 근데 이상하게 그 짧은 대화가 마음에 남았다. 보통 봉사자들은 어르신들한테 뭘 해드리려고만 하지 자기가 힘들다는 말을 안 한다. 이 사람은 자기도 다리 아프다고 그래서 옆에 앉아도 되냐고 물었다. 그게 뭐랄까 자연스러웠다. 억지로 친절을 베푸는 게 아니라 그냥 사람 대 사람으로 말하는 느낌이었다. 저는 여기 처음 왔어요. 원래 다른 복지관에서 봉사했는데 이번 달부터 여기로 배정받았어요. 그 사람이 먼저 말을 꺼냈다. 아, 그러세요. 내가 대답했다. 여기 분위기가 좋네요. 어르신들이 활기차시고. 그 사람이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다. 나도 따라 둘러봤다. 옆에서는 할머니들이 화투 치면서 키득키득 웃고 있었고 저쪽에서는 할아버지들이 장기 두면서 목소리 높이고 있었다. 활기차다. 그렇게 볼 수도 있구나. 나는 그냥 시끄럽다고만 생각했는데. 어머니는 여기 오래 다니셨어요? 그 사람이 물었다. 한 2년 됐나? 내가 대답했다. 아, 그러시구나. 처음에 오시기가 좀 어려우셨어요? 보통 처음에는 좀 어색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질문이 좀 의외였다. 대부분 사람들은 그냥 좋으시겠다. 재밌으시죠? 이런 식으로 말하는데 이 사람은 처음에 어려웠냐고 물었다. 그래서 솔직하게 대답했다. 네, 처음에는 좀 그랬어요. 남편이 돌아가시고 나서 집에만 있다가 나오려니까 발걸음이 안 떨어지더라고요. 그 말을 하고 나서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했지 싶었다. 처음 보는 사람한테 남편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근데 그 사람은 별로 놀라지 않았다. 그냥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그러셨구나. 힘드셨겠다 했다. 그게 다였다. 더 캐묻거나 위로한다고 뭐라 하거나 그러지 않았다. 그냥 힘드셨겠다. 그 한마디. 그게 이상하게 마음에 남았다. 경로당 끝나고 집에 가려는데 입구에서 그 사람을 또 마주쳤다. 봉사자들이 정리하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쓰레기 봉투를 들고 나오다가 나와 눈이 마주친 거다. 어머니, 조심히 들어가세요. 그 사람이 말했다. 네, 수고하셨어요. 내가 대답했다. 별거 아닌 인사였다. 근데 그때 그 사람이 덧붙였다. 오늘 날씨가 좋네요. 걸어서 가시면 산책도 되고 좋으실 것 같아요. 그 말에 나도 모르게 고개를 들어 하늘을 봤다. 정말 날씨가 좋았다. 하늘이 파랗고 구름이 둥실둥실 떠 있었다. 평소에는 날씨 같은 거 신경도 안 쓰는데 그 사람 말을 듣고 보니 진짜 좋은 날씨였다. 그러게요, 좋네요. 내가 말했다. 그 사람이 웃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어머니.
그리고 쓰레기 봉투 들고 뒤쪽으로 갔다. 나는 잠깐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왜인지 모르게 발걸음이 안 떨어졌다. 좋은 하루 되세요. 그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집까지 걸어서 20분 정도 걸린다. 평소에는 빨리빨리 걷는 편인데 오늘은 천천히 걸었다. 그 사람 말대로 산책하듯이 동네 골목을 지나면서 이것저것 구경했다. 누군가 집 앞에 화분을 내놨는데 노란 꽃이 피어 있었다. 슈퍼 앞에서는 고양이가 낮잠을 자고 있었다. 빵집 앞에서는 고소한 빵 냄새가 났다. 평소에는 이런 것들 눈에 안 들어왔는데 오늘은 왜 이렇게 다 눈에 들어오지? 이상하다 싶으면서도 기분이 나쁘지는 않았다. 오히려 좀 좋았다. 가벼웠다. 뭔가 다른 느낌이었다. 집에 오는 길에 작은 떡집이 있다. 평소에는 그냥 지나치는데 오늘은 왜인지 들어가고 싶었다. 들어가서 인절미를 샀다. 6,000원어치. 혼자 먹기엔 많았는데 그냥 사고 싶었다. 집에 와서 인절미를 먹으면서 또 그 사람 생각이 났다. 아까 경로당에서 앉아서 얘기할 때 손을 봤다. 깨끗한 손이었다. 손가락이 길고 손톱이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남편 손은 안 그랬다. 담배 냄새가 배어 있고 손톱도 대충 깎아서 울퉁불퉁했다. 비교하면 안 되는데 자꾸 비교가 됐다. 인절미 하나 더 집어 먹으면서 갑자기 깨달았다. 나 지금 설레고 있는 거 아닌가? 이게 설렘인가? 그 생각이 드니까 손에 들린 인절미가 갑자기 목에 걸린 것 같았다. 물을 벌컥벌컥 마셨다. 진정해, 진정해. 뭘 설레? 누구한테? 오늘 처음 본 사람한테 말도 안 돼. 나이가 몇 살인데. 남편 돌아가신 지 2년밖에 안 됐는데. 미쳤나? 진짜 미쳤나 봐. 근데 부정하려고 해도 자꾸 떠올랐다. 그 사람 목소리. 낮고 차분했다. 억지로 밝은 척하는 목소리가 아니라 원래 그런 목소리. 힘드셨겠다라고 할 때 그 억양. 진심으로 말하는 것 같았다. 매뉴얼대로 하는 게 아니라 좋은 하루 되세요. 할 때 웃던 얼굴. 눈가 주름이 깊어지면서 웃는 그 얼굴. 왜 자꾸 생각나지? 왜? 거울 앞에 섰다. 내 얼굴을 봤다. 주름투성이, 김이 가득, 처진 볼살, 흐릿한 눈, 이 흔한 살짜리 할머니. 이 얼굴로 무슨 설렘, 웃음이 나왔다. 허탈한 웃음. 근데 그 웃음 뒤에 뭔가 다른 감정이 있었다.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감정. 두근거림. 가슴이 콩닥거린다. 이게 진짜 두근거리는 건지, 아까 혈압 높다고 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다. 아마 혈압 때문일 거야. 그래, 혈압. 혈압 때문에 두근거리는 거지. 그렇게 자기 합리화를 했다. 근데 마음 한구석에서는 알고 있었다. 이게 혈압 때문이 아니라는 거. 저녁을 해 먹으려고 부엌에 섰다. 냉장고를 열었다. 별로 먹을 게 없었다. 계란 몇 개, 두부 반모, 시든 파. 마트 가기 귀찮아서 대충 계란 프라이에 두부 구워서 먹기로 했다. 프라이팬에 기름을 두르면서 또 그 사람 생각이 났다. 이게 도대체 왜 이러는 거지? 40 넘어서는 그런 거 없었다. 50 넘어서도 없었다. 60, 70 넘어서는 당연히 없었고. 그런데 이제 와서 71살에
남편 돌아가시고 2년 지나서 갑자기 이게 뭐야? 계란을 깨다가 손이 떨려서 노른자가 터졌다. 짜증이 났다. 나한테 짜증이 났다. 이 나이 먹고 이게 뭔가 부끄럽지도 않나. 프라이팬에 치직 소리가 나면서 계란이 익어갔다. 그 소리 들으면서 갑자기 남편 생각이 났다. 남편이 계란 프라이 좋아했다. 반숙으로 해서 밥 위에 올려주면 좋아했다. 내가 50년 가까이 만들어준 계란 프라이. 근데 한 번도 맛있다고 한 적 없다. 그냥 먹었다. 당연히 먹었다. 그게 당연한 거니까. 접시에 계란 프라이랑 두부 담아서 식탁에 앉았다. 혼자 밥 먹는 거 아직도 익숙하지 않다. 예전에는 남편이 맞은편에 앉아 있었다. 말은 없어도 있긴 있었으니까. 지금은 맞은편 의자가 텅 비어 있다. 가끔은 그 의자를 치워버릴까 생각도 한다. 있어봤자 안 쓰니까. 근데 못 치운다. 그러면 진짜 혼자라는 게 너무 확실해지는 것 같아서. 밥 먹으면서 또 그 생각이 났다. 나는 남편한테 얼마나 설렜을까. 처음 선 보던 날, 결혼식 날, 첫날 밤, 아무리 생각해도 기억이 안 난다. 설레긴 했었겠지. 23살이었으니까. 근데 어떤 기분이었는지 기억이 안 난다. 너무 오래됐으니까. 아니면 별로 안 설렜을 수도 있다. 중매로 만나서 조건 보고 결혼하고 사랑한다는 말도 제대로 안 해보고 그냥 같이 살게 된 거니까. 근데 오늘 느낀 이 감정은 뭘까? 그 사람한테 느낀 이 두근거림은 이게 사랑일 리는 없다. 처음 본 사람인데 무슨 사랑. 그냥 친절한 사람한테 느끼는 고마움 같은 거겠지. 요즘 친절한 사람이 없으니까. 다들 바쁘고 다들 자기 일만 챙기니까. 그러다 갑자기 친절한 사람 만나니까 과하게 반응하는 거지. 그래, 그거야. 그거 맞아. 근데 내 머리가 아무리 그렇게 정리해도 가슴은 말을 안 듣는다. 아까부터 계속 두근거린다. 밥 먹으면서도 두근거리고 설거지하면서도 두근거리고 내 가슴이 내 말을 안 듣는다. 짜증 난다. 왜 이래? 멈춰. 그만해. 식탁 위에 남편 영정사진이 있다. 작은 거. 거실에도 큰 게 있지만 식탁 위에도 작은 걸 놔뒀다. 혼자 밥 먹는 게 싫어서. 사진이라도 있으면 덜 혼자 같아서. 그 사진이 눈에 들어왔다. 남편이 나를 보고 있는 것 같았다. 뭘 보는 거야? 내가 오늘 뭘 잘못했어? 아무것도 안 했어. 그냥 사람 만났고 얘기했고 친절받은 것뿐이야. 잘못한 거 아무것도 없어. 근데 왜 이렇게 죄책감이 들지? 사진 속 남편 얼굴이 나를 심판하는 것 같다.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나 죽은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다른 남자한테 흔들려? 그런 말이 들리는 것 같다. 물론 사진이 말할 리 없다. 다 내 머릿속에서 만들어낸 목소리다. 내가 나를 심판하는 거다. 근데 그 목소리가 남편 목소리다. 평생 들어온 그 목소리. 차갑고 날카롭고 정죄하는 목소리. 설거지를 하면서 생각했다. 나는 언제부터 나를 아내로만 생각하게 됐을까? 김재연. 그게 내 이름이다. 결혼 전에는 그냥 재연이었다. 친정에서는 막내딸 재연이, 학교에서는 김재연, 직장에서는 김재연 씨.
근데 결혼하고 나서부터는 이름이 사라졌다. 누구 마누라, 누구 엄마, 누구 며느리. 그렇게 불렸다. 이름 부르는 사람이 없었다. 남편도 이름 안 불렀다. 여보도 안 불렀다. 그냥 야 아니면 거기 정도. 가끔 거울 보면서 생각한다. 이 사람 누구지? 주름 가득하고 머리 희끗희끗하고 허리 굽은 이 사람. 이게 나야? 마음속에는 아직도 23살 새색시 같은데 거울 속에는 71살 할머니가 있다. 그 괴리감. 익숙해졌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또 느꼈다. 오늘 그 사람 앞에서 느꼈다. 그 사람이 나한테 친절하게 대해줬을 때 나는 잠깐 그 괴리감을 잊었다. 그냥 한 사람 대 한 사람으로 대화하는 느낌이었다. 나이도 외모도 지위도 다 상관없이. 그게 좋았다. 그게 낯설었다. 아내가 아닌 여자. 그 말이 머릿속에 떠올랐다. 나는 오늘 잠깐 아내가 아닌 여자로 느껴졌다. 남편의 아내, 자식들의 엄마가 아니라 그냥 김재현이라는 한 여자. 그 느낌이 이상했다. 불편했다. 익숙하지 않았다. 근데 동시에 어딘가 시원했다. 오랫동안 입고 있던 무거운 외투를 벗은 것처럼. 잠깐이었지만 가벼웠다. 근데 바로 죄책감이 덮쳤다.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해? 남편 돌아가시고 2년밖에 안 됐는데 3년상도 안 치렀는데 다른 남자한테 설렌다니. 그것도 처음 본 사람한테. 말도 안 돼. 창피해. 부끄러워. 이 나이에 이게 뭐야. 내 머릿속에 두 개의 목소리가 싸웠다. 하나는 괜찮아. 그럴 수 있어. 너도 사람이야 라고 말했다. 다른 하나는 안 돼. 이러면 안 돼. 넌 아직 유족이야 라고 말했다. 두 번째 목소리가 더 컸다. 늘 그래왔으니까. 평생 그 목소리 듣고 살았으니까. 참아라, 견뎌라. 내 감정은 중요하지 않다. 그 목소리. 거실 소파에 앉아서 멍하니 있었다. 텔레비전도 안 켜고 어두워지는 창밖을 보면서 오늘 하루가 이상했다. 평범하게 시작해서 평범하게 경로당 갔다가 갑자기 이상해졌다. 그 사람 만나고 나서, 그 사소한 친절 받고 나서, 다리 아프니까 옆에 앉아도 되냐는 그 말, 힘드셨겠다는 그 말, 좋은 하루 되세요라는 그 말, 다 별거 아닌 말들인데 왜 이렇게 마음에 남을까? 어쩌면 내가 너무 오래 친절을 못 받아서 그런 걸지도 모른다. 남편은 친절한 사람이 아니었다. 무뚝뚝하고 차갑고 인색했다. 칭찬도 안 하고 고맙다는 말도 안 하고 미안하다는 말도 안 했다. 평생 그렇게 살았다. 그러다 갑자기 친절한 사람 만나니까 과하게 반응하는 거다. 메마른 땅에 물 한 방울 떨어진 것처럼 그 물 한 방울에 온몸이 반응하는 거다.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다. 그렇게 이해해야 할 것 같다. 밤이 깊어졌다. 10시가 넘었다. 평소 같으면 벌써 잠자리에 들었을 시간인데 오늘은 잠이 안 온다. 아까부터 이불 속에 누워 있는데 눈이 말똥말똥하다. 천장을 보면서 또 그 사람 생각을 했다. 이제 그만 생각하려고 해도 자꾸 떠오른다. 그 사람 얼굴, 목소리, 웃는 모습. 마치 사진처럼 머릿속에 박혀 있다. 나는 도대체 뭘 원하는 걸까? 그 사람을 또 보고 싶은 걸까?
만약 다음 주에 경로당 가서 그 사람이 또 있으면? 그 생각을 하니까 가슴이 또 두근거렸다. 바보 같아. 그 사람이 거기 또 올지 안 올지도 모르는데. 왔다 해도 나한테 또 친절하게 대해줄지 모르는데. 어쩌면 오늘 친절한 건 그냥 공사니까 친절한 거였을 수도 있는데. 다른 어르신들한테도 그렇게 했을 수도 있는데. 갑자기 창피해졌다. 혼자 이 난리를 치고 있는 게. 그 사람은 아마 집에 가서 오늘 있었던 일 다 잊었을 거다. 경로당 봉사 갔다 왔구나. 피곤했다. 자야지. 그 정도겠지. 나 같은 할머니 하나쯤은 기억도 못할 거다. 그런데 나는 여기서 혼자 설레고 죄책감 느끼고 난리다. 한심하다. 진짜 한심해. 일어나서 물을 마셨다. 부엌에 불을 켜니까 식탁 위 남편 사진이 또 눈에 들어왔다. 사진 속 남편은 표정이 없다. 증명사진처럼 무표정. 살아있을 때도 그랬다. 잘 안 웃는 사람이었다. 내가 뭘 해도 표정 변화가 없었다. 기뻐하는 것 같지도 않고 화난 것 같지도 않고 그냥 무덤덤. 그게 제일 힘들었다. 반응이 없으니까. 내가 잘하는지 못하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근데 오늘 그 사람은 반응을 했다. 내 말에 고개를 끄덕이고 눈을 맞추고 웃어주고. 그게 그렇게 대단한 건가? 사람이면 당연히 하는 거 아닌가? 근데 나한테는 대단했다. 오랫동안 못 받아본 거니까. 남편한테서는 평생 못 받아본 거니까. 남편을 원망하는 건 아니다. 이미 간 사람을 뭐라 해봤자 소용없다. 그리고 남편도 나름대로 힘들었겠지. 돈 벌어오느라 가장 노릇하느라. 그 시대 남자들이 다 그랬다. 감정 표현하는 거 배운 적 없고 아내한테 친절하게 대하는 거 배운 적 없고 그냥 그렇게 살았다. 나도 그랬고 그게 정상인 줄 알았고 근데 오늘 다른 가능성을 본 것 같다. 친절하게 대하는 사람, 내 말에 귀 기울이는 사람, 편하게 웃는 사람, 그런 사람도 있구나. 그런 관계도 있구나. 너무 늦게 알았다. 71살에 알았다. 알아서 뭐하나. 이미 다 지나갔는데. 인생 다 산 거나 마찬가지인데. 이불 속에 다시 누웠다. 눈을 감았다. 잠이 안 와도 눈은 감고 있어야지. 내일 또 일어나야 하니까. 내일 또 평범한 하루가 시작될 테니까. 오늘 있었던 일은 없었던 일처럼 살아야 하니까. 근데 정말 그럴 수 있을까? 없었던 일처럼 살 수 있을까? 모르겠다. 오늘 느낀 이 감정을 어디다 둬야 할지 모르겠다. 서랍에 넣어둘 수도 없고 쓰레기통에 버릴 수도 없고 그냥 가슴 속에 품고 있어야 하나. 아무한테도 말 못하고 혼자만 알고 그렇게 새벽이 됐다. 결국 한숨도 못 잤다. 창밖이 조금씩 밝아오고 있다. 또 하루가 시작된다. 어제와 같은 하루가. 근데 어제와 같지 않을 것 같다. 나만 알겠지만, 겉으로는 똑같아 보이겠지만, 속으로는 뭔가 달라졌다. 큰아들한테 전화가 올 것이다.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한다. 어머니, 밥은 잘 드세요? 항상 같은 질문. 나는 응, 잘 먹는다. 항상 같은 대답을 할 것이다. 오늘 있었던 일은 말 안 할 거다. 말할 수가 없다. 뭐라고 해? 엄마가 오늘 경로당에서 남자 만났는데 설렜어. 아들이 뭐라 하겠나.
기겁하겠지. 아니면 걱정하겠지. 엄마가 이상해졌다고. 치매 초기 아니냐고. 그런 오해 받기 싫다. 며느리한테도 말 못한다. 며느리는 더 말 못한다. 괜히 수군거릴 것 같다. 시어머니가 아직도 그런 생각을 한다고. 나이 먹어서도 정신을 못 차린다고. 싫다. 그런 소리 듣기 싫다. 친구들한테도 말 못한다. 경로당 친구들. 다들 비슷한 나이인데 나보다 더 보수적인 사람들도 있다. 아이고, 우리 나이에 무슨 그런 생각을 해, 할 것 같다. 아니면 반대로 너무 좋아할 수도 있다. 어머, 재현 씨 로맨스 생긴 거야? 그것도 싫다. 둘 다 싫다. 그냥 아무한테도 말 안 하고 싶다. 그래서 오늘 느낀 이 감정은 나만 알고 가는 거다. 무덤까지 가져가는 거다. 오버하는 것 같지만 진심이다. 아무한테도 말 못하는 감정. 말하면 이상해지는 감정. 그래서 혼자 품고 가야 하는 감정. 오늘 밤 잠 못 들고 이렇게 생각했다. 이게 뭔지, 이 감정이 뭔지. 설렘이라고 하기엔 민망하고, 그리움이라고 하기엔 아직 아무것도 없고, 사랑이라고 하기엔 말도 안 되고. 그냥 작은 불씨 같은 거. 오랫동안 꺼져 있던 난로가에 갑자기 생긴 작은 불씨. 그 불씨가 날 따뜻하게도 하고 무섭게도 한다. 커지면 어떡하지? 꺼지면 어떡하지? 둘 다 무섭다. 결국 나는 그냥 오늘 하루를 견딘 거다.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밥 먹고, 경로당 가고, 집에 오고, 저녁 먹고, 잠자리에 들고. 평범한 하루. 근데 그 평범한 하루 속에 평범하지 않은 감정이 숨어 있었다. 아무도 모르게, 나만 알게. 창밖이 완전히 밝아졌다. 새벽 5시. 또 하루가 시작됐다. 일어나야 한다. 오늘도 보리차 끓이고 베란다 창 앞에 서서 하늘 보고 그렇게 하루를 시작해야 한다. 어제와 같은 하루를. 근데 어제와 같지 않은 하루를. 이 감정, 이 설렘, 이 죄책감, 이 혼란. 다 가슴 속에 묻는다. 아무한테도 안 보여줄 거다. 아무한테도 안 말할 거다. 그냥 나만 알고, 나만 느끼고, 나만 품고 간다.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전부다. 71살 사별한 여자, 아내도 엄마도 아닌 그냥 나. 김재현이라는 한 사람이 오늘 처음으로 느낀 설렘을 조용히 품고 하루를 마무리한다.